지난 2001년 시작된 법보종찰 해인사의 화엄천도법회가 7,203일간의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대중들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나라의 안녕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했습니다. 조계종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각 사찰에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나란다 축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한가위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도 크게 늘어나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한가위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재미와 교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BBS 특집 프로그램들을 미리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된 법보종찰 해인사의 화엄천도법회가 7,203일간의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대중들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우고 나라의 안녕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염원했습니다. 첫 소식,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년간 사부대중의 마음의 위안이 되어준 해인사 화엄천도법회.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천도법회는 매 회차마다 1,029일씩 지금까지 총 7차례 치러졌습니다. 해인사는 어제 7차 1,029일 천도법회를 회항하고 7,20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인사 1,029일 천도법회는 전체 기간의 일수는 7,203일이라는 한국 불교 초유의 위대한 대장정 법회였습니다. 회양법원은 해인사 박물관장 원학 스님이 증명법서로 나서 대중들에게 천도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염원을 담아서 돌아가신 분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 탄생해서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소서 하는 이런 윤회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 해인사 천도법회의 지난 20년을 담은 기록 영상이 상영됐으며 주지 스님의 회양사, 감사패 전달, 음성공양, 한글 아미타경 독송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회양사에 나선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은 회양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코로나의 종식과 나라의 안녕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발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태평하여 번영을 이루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질병 감염 사태도 종식되고 국민들의 마음속 갈등과 분쟁이 소멸되어 한마음으로 화합하여 평화 통일을 이루어 국군이 크게 용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날 회양법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한 채 이루어졌으며 유튜브 해인사 TV를 통해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됐습니다. 제8차 화엄 20일 천도법회는 다음 달 5일부터 해인사 고불암에서 이어받아 1,029일 동안 봉행됩니다. 해인사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조계종이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에 각 사찰에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향 방문 대신 사찰을 찾는 내방객들이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며 전국 사찰에 방역 대책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사찰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추석 합동 차례와 천도제 등을 지낼 때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하 인원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조계종은 이와 함께 실내 납골당을 운영하는 사찰에선 출입 인원을 제한해 참배하도록 안내할 것과 사찰 상주 대중들의 공양을 제외한 대중 공양을 중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서울포교당인 양재동 구룡사 주지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인 각성 스님이 뇌출혈로 어제 새벽 범납 29년, 새납 49세로 입적했습니다.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양재동 구룡사는 각계에서 보내온 조화로 장엄됐으며 사부대중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성 스님은 통도사 주지와 조계종 총무부장 등을 지낸 정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장과 홍법문화복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지난 1992년 인도 델리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을 당시 홀로 4,500여 킬로미터의 부처님 성지를 순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어려서 절이랑 인연만 돼서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절에서 주는 밥만 먹고 스님들 흉내만 내고 살다가 과연 진짜 부처님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에 돌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때 주저없이 부처님의 뒤를 따를 수 있게 해준 그 길이고 그 곳이기 때문에 스님의 연결식은 다음 달 2일 오전 6시 30분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봉행되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답의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 맞는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정부와 서울시는 연휴 기간이 재유행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2주 동안을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절 때마다 나오는 종합 대책이지만 이번 추석을 앞둔 서울시의 각오는 남다릅니다. 지난 광복절을 기점으로 한 폭발적인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로나19 재유행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추석 명절과 한글날로 연결되는 10월 초 연휴 기간은 가을철 재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중대 기로입니다. 천만 시민이 인고와 희생으로 가까스로 이뤄낸 지금의 상황을 단 며칠의 연휴와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시는 다음 달 11일까지를 추석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 시설은 문을 닫도록 하는 기존의 핵심 방역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의 거리두기 규정은 강화됩니다. 좌석이 20개가 넘는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매장 내 테이블 사이 거리를 1m 이상 띄워야 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거나 테이블 띄어 앉기, 칸막이나 가림막 설치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 등 연휴 기간 오가는 사람이 많은 주요 역사와 터미널 방역은 물론 지하철과 버스 차량 내부도 방역이 강화됩니다. 추석 당일과 다음 날에는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새벽 2시로 늦춰집니다. 시는 특히 명절에도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매년 지원하던 생필품 꾸러미는 올해는 개별 가구에 비대면으로 전달하고 명절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게 준비했던 합동 차례상은 도시락 전달로 대체합니다. 안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3만여 명에게는 연휴 기간 전화와 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해 만일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선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보다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되기 위해 연휴 동안 가족 왕래를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합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 나란다 축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나란다 축제 운영위원회는 동국대학교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2회 나란다 축제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해 다음 달 5일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위는 이번 나란다 축제 대회 공모 주제는 나란다 축제와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교리 경시대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 만행결사, 아홉스님 등 9가지로 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란다 축제 하이라이트로 꼽혔던 도전 범종을 울려라 등의 퀴즈 대회는 열리지 않는 대신 108 유튜브와 영화 감상문, 캘리그라피 공모전, 독후감 쓰기 등의 문화 사업이 신설돼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됩니다. 먼저 초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108 유튜브 제작 공모전은 불교와 관련한 개인적 신행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다음 달 5일부터 11월 6일까지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됩니다. 한가위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의 경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명절 대목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도 크게 늘어나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사상 최장의 장마 등으로 추석 물가, 차례상 비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정부가 주요 성수품을 평상시보다 크게 확대했지만 코로나19 내수 부진 등으로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최악의 명절 경기라고 할 정도로 서울 가락시장 등은 매출 부진이 심각하다는 반응입니다. 46 가까이 했는데 올같이 올해가 최고 안 좋고요. 보다시피 명절인데 손님도 하루 없고요. 시장이 조용하고 경기가 최악이에요. 최악. 손님 자체가 안 나와요. 시장이 조용하잖아요. 명절인데 사람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해. 아싸라 전혀 없고 경기 안 좋으니까. 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추석 차례상 물가가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최대 25%까지 지난해보다 올랐다는 조사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체감하시는 물가가 있으니까 대부분 아시겠지만 추석 제수용품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전통시장과 백화점의 슈퍼는 거의 2배 차이가 가격이 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약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27만여 원이 필요하고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고 백화점 슈퍼마켓의 경우는 40만 8천 원 정도 되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와 알배기, 배추 등이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배 그리고 조기와 맛살 등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올해는 무와 알배기 같은 채소류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배 같은 과일류는 품질 저하와 소비 감소 등으로 상승폭은 약간 제한적인 편입니다. 이외에 소고기와 수산물 등도 전년 대비 약간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은 10%, 대형마트는 13%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올 추석엔 명절 특수는 고사하고 코로나 추석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향 방문과 가족 모임까지 자제하면서 전대미문의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 가락시장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서울도량이 서울 동대문구를 방문해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기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 주민센터는 대관음사 서울도량 소속 스님과 불자들이 그동안 모은 기금으로 마련한 공양 및 70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 이노 스님은 이 자리에서 명절을 앞두고 소외감을 느낄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온정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가위 연휴에는 코로나19로 고향 방문 대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요. BBS 불교방송이 이번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재미와 교양,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BBS 특집 프로그램들을 권송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맞아 BBS 불교방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12시간 라디오 특집 생방송부터 BBS TV로 만나는 불교 영화 등이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우선 BBS 라디오는 오늘 낮 12시 15분부터 12시간 특집 생방송 추석엔 편지를 하겠어요를 진행합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청취자들을 위해 서로의 안부 인사를 전해주고 부모님 전상서 등 사연을 소개합니다. BBS TV는 내일 오후 1시 30분과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일 저녁 8시 30분에 영화 아홉스님을 방송합니다.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아홉스님은 위례 신도시 상월선언에서 단 한 벌의 옷과 하루 한 끼로 90일간 수행을 한 스님들의 생생한 정진 모습을 통해 감동을 선사합니다. 저녁 8시 4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에 걸쳐 드라마 오세암을 선보입니다. 폭설이 내린 어느 날 조난당한 스님과 암자의 홀로 남은 어린아이, 그리고 오세암 기적 등 강원도 설악산 오세암의 창건 설화를 담았습니다. 다음 달 2일 밤 9시 30분 등 2차례에 걸쳐 삼국유사에 나오는 조신 스님의 꿈을 바탕으로 일장춘몽의 깨달음을 전하는 드라마 꿈도 방송됩니다. 다양한 다큐멘터리들도 불자와 시민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지난 2018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남북 최초 공동 등재된 씨름을 소재로 한 씨름 분단을 넘어 세계를 잇다가 1, 2부로 편성됐습니다. 현재 일본에 있는 백제금동 보살상을 중심으로 해외로 흩어져 있는 백제 문화재의 환수 방법 등을 모색하는 백제의 미소 113년 만의 귀향 등이 교양뿐 아니라 재미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연휴 기간 각 시간대 프로그램들도 시청취자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다채롭게 꾸며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못 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각종 특집 방송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송과 함께 하시는 일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크고 밝고 충만한 마음을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날이 한가위가 되는 것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 논란에 대한 최종 결단을 위해 화성 용주사에 머물렀다는 내용을 지난 7월 단독 보도한 BBS 불교방송 보도국 문화부 정영석 기자가 사내 특종상을 받았습니다. 이선재 BBS 사장은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특종상 수여식을 갖고 정영석 기자에게 상금과 상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선재 사장은 충실한 보도를 통해 방송의 신뢰도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석 기자는 지난 7월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화성 용주사에서 1박 2일간 머물면서 수사권 지휘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내용을 단독 취재 보도했고 이후 연합뉴스 등 다른 매체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돼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올해 대입수능은 수험생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칸막이가 설치된 시험실에서 치러질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내놓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을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3일 수능을 일정대로 치르기 위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1학년도 대입 관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우선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수능관리단을 신설해 범정부 단위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험장 방역을 위해 수험생 간격을 2m 이상 넓히고 칸막이를 설치할 예정이며 유증상자 등 증상별로 시험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일반 수험생을 위한 시험실은 시험실 내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 이내로 밀집도를 낮추고 시험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하여 책상 간의 이격거리 확보의 효과와 점심 식사 중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확충될 시험실은 지난해보다 12,000여 개가 늘어난 33,000여 개, 관리 인력은 3만여 명이 늘어난 13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험장으로 사용될 전국 고등학교 등은 수능 일주일 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 관리하기 위해서 수능 시행 일주일 전인 11월 26일 목요일부터
전국의 고등학교와 수능 고사장으로 제공되는 모든 학교의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합니다. 교육부는 여기에 대학별 수시 면접 등에 맞춰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어 별도 시험장을 운영하는 등 대학별 평가 지원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교육당국은 수능의 완벽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번 추석 특별 방역 준수 등 국민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올해 수능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 감염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위험을 낮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정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며 코로나 집단 감염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조계종 종립학교인 능인중학교가 난치병을 앓는 재학생 등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능인중학교 김한수 교사와 능인고등학교 송선용 교사가 제자들을 위해 여름방학 중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며 모금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능인 중고등학교 교직원들이 힘을 보탰고 일부 학부모와 지역 불자들도 참여해 950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자전거를 거의 3일 동안 700km를 탐으로써 많은 성금이 모여갖고 오늘 장학증서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학증서를 받은 학생이 앞으로 밝게 자라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이 추석 특별 방역 대책 기간 동안 전국 4차례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가지 않는 대신 사찰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려는 시민들을 위한 철저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9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